오늘 제가 급하게 촬영 요청을 좀 했죠. 전세 사기를 설계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도 많이 받아왔었고, 사기죄가 성립되겠냐는 위험성을 본인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사기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많이 조언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반대쪽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상담도 많이 하고 사건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결국에는 그것도 다 세금을 털어 넣어서 어떻게 보장해 주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딱 이거 하나만 개정을 해도 앞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는 무조건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전세 사기를 설계한 뭐 빌라 왕도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 그 뒤에 있는 이 전세 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 설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 규정을 알고 전세 사기를 설계를 한 거예요.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세 사기 구조가 딱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세권자의 전세 자금으로 매매를 발생을 시키죠. 신축 빌라는 건축주가 이 빌라들 건축해 놓고 나서 새롭게 매수인을 구하기보다 누구를 구합니까? 여기 살 세입자를 구한다고요. 세입자. 그 신축이니까 되게 깔끔하고 이러니까 여기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준다고. 그러고 나면 건축주는 소유자를 누구로 바꿔버린다? 대림동 사는 어떤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중국인으로도 바꾸고, 실체 없는 법인으로도 바꾸고, 전혀 뭐 빌라왕 같은 그런 사람, 수백 채, 많게는 1000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전세라고 하지만 채권적 전세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한 용어는 임대차예요. 왜 임대차냐면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예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게 형태가 목돈에 전세금을 맡기고 월 차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전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차 규정을, 이거 원래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 변호사들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민법상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관계는 누구하고 유지된다? 임대인하고, 최초의 소유자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근데 중간에 임대인이 소유자를 변경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임차인은 내가 거기서 일단 이 전세라는 게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내가 월차임을 안 내니까 이게 사는 형태 자체가, 그러냐면 옛날에 이율이 싸잖아요. 이율이 전세 자금 대출로 받으면 그 대출 이자가 뭐 2% 3%대 이러니까 내 월세 내는 것보다 요즘 이율이 뭐 6% 7%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현 그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누구한테 막 1억 3억씩 맡겨놓는 거예요? 그럴 거면 테슬라를 사자니까. 제가 사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내가 처음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과 그대로 임대차 관계가 유지돼요. 계약 당사자의 원칙상 당연해. 동 PD가 집주인이고 내가 임차인인데 계약을 서로 임대차 계약을 설정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동 PD가 우리 예전에 준우 PD님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우리 서로 계약한 사이가 이 제3자로 바뀐다는 게 말이 돼요? 큰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옛날에 민법에서 당연히 그랬어요. 이 대법원 판결도 한번 보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군가에 의하여 이행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소유자 바뀌어도 임대인의 지위를 이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자력이 더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더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자 바뀌더라도 나는 어차피 이 집에 사는 건 똑같은 거야.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나한테, 임차인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과 신소유자의 계약만으로서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남한테 이렇게 넘겨버리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요게 임대차의 특수성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이 곧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그래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 바꿔버리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임대차 관계 여기서 끝낼래. 왜? 너 나한테 이제 지금 그 임대차 관계를 계속 제공할 수 없잖아. 그리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거 바꿔버려? 그걸 알게 되면 나 이 임대차 관계에서 내가 나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98년도 판결이에요. 그게 이런 전세 사기가 유행하지도 않았고 집주인 바꿔놓고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당연히 집주인 바뀌면 바뀐 집주인이 집주인 바뀌었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집주인들이 어차피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빌라 같은 이런 이제 사기꾼들이니까 내가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집주인이 바뀐 거를 내가 등기부 등본 안 떼보면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매매를 뭘로 일으켜요? 전세 자금으로 일으키잖아. 그렇죠. 네. 신축인 경우에는 이거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분양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빌라 왜 안 산다고 했어요? 이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빌라는 아파트보다 이게 시세 상승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실거주자 실수요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수도권 이 서울 지역에. 그러면 이런 걸 집을 지어 놓으면 실수요자는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세 자금이 은행에서 가져온 돈일 수도 있고, 뭐 보증보험을 서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내가 모아놓은 평생의 전세 자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매를 전세 자금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 임대차가 적용됐기 때문에 물론 주택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은 됐어요. 그런데 이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돌려달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보면 언제 이게 문제가 됐냐, 2013년도에 이런 신설 규정이 들어왔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을 변경시켜버리면 주택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을 변경시켜버리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는 누구한테 이전된다?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되고 전 소유자, 나랑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람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왜 이렇게 해뒀을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냥 나는 바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너는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갱신을 새로 할 필요도 없고 막 이 사람하고 임대차 관계를 새로 막 논의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이거를 법으로 못을 박아놔 버린 거예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의 손변경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계속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4항을 규정해둔, 원래는 선의로 해둔 규정이었어요. 전세 사기를 하는 설계한 놈들이 캐치를 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도 2013년 대법원 판결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돌아오면 일반 임대차와 달리 나는 이전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돼버려 지금.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가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의로 규정해놨던 이 3조 4항을 이것만 지금 개정하더라도 부탁합니다. 이런 건 좀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80년도에 들어온 법이에요. 시간이 40년, 이제 곧 있으면 50년이 돼요. 50년이. 사회가 훨씬 복잡다단하고 진짜 이런 거 설계해가지고 지금 전세 사기로 수천억, 뭐 많게는 조 단위 때 가잖아요. 이게 다 털린 금액을 보면. 그럼 이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흔들릴 만한 요소가 있는 거고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옛날 민법이나 이렇게 해서 소유자 변경은 반드시 임차인한테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렇게 통지받으면 선택할 수 있게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을 하나 더 넣어놓거나 아니면 대법원이 2013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시대에 안 맞는 판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이 이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마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해 버려야 됩니다. 이거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또는 더 빠르게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버리면 이미 발생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호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결을 하더라도 수사기관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갭 투자는 또 일어난다고요. 싹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거나 이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로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 여기까지.